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횡보 속 새로운 공포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중장기적인 상승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린 가운데 시장의 유동성 부족 신호가 명확하게 하나 더 나왔습니다. 직전에 11월 달에 나왔던 동일한 이슈죠. 11월 달에도 증시 자체가 사실 AI 거품론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흔들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좀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정확하게 유동성 부족 때문에 벌어졌던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번 1월 달 증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정확히 어떤 위기인지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키워드를 보면서 정확하게 지켜봐야 되는지 여러분께 자세한 설명과 대응책 방법들을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제가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를 여러분 듣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제 의견과 다를지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꼭 시청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의 영상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면요. 11월 달에 나왔던 유동성 부족 신호가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증시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그래서 좀 애매한 거예요. 11월 유동성 부족 신호가 재현이 되었고 시장에 큰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제 보시면 나스닥 종합 지수가 좀 많이 밀리고 다우존스 지수도 오히려 괜찮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주식들 중에서도 비교적 좀 위험하다라고 좀 평가를 받는 종목들이 비중이 유동성이 이제 부족 현상에 따라서 좀 매도가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연방준비위원회 발표라든가 혹은 새로운 1월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차기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특별한 발언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거와 같은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할 만한 구간에 좀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이시는 레포 오버나이트 레포 담보 제출액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구체 등을 담보로 해서 중앙은행한테 단기자금을 빌리는 건데요. 그냥 돈이 부족할 때마다 돈을 이제 중앙은행한테 빌릴 때 얼만큼 빌렸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직전에 11월 달에 나왔던 수치하고 수치를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고요. 일부 다른 지표에서는 훨씬 더 뛰어넘어서 과거 2001년도 지금 현재 9.11 테러 사건이라든가 2008년도 금융위기 사건에 준하는 상승 흐름까지 꽤나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은행들이 그냥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냥 은행들이 돈이 부족하다라고 명확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실제 이제 부족한 신호가 나오게 될 때마다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거 11월 달에 나왔던 흔들림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전에 11월 달에 어떻게 흔들렸느냐? 이때 당시 기억하시죠? 잘 상승하고 있었던 증시가 갑자기 시장이 흔들립니다. 이유와 명분은 AI 거품론이었습니다. AI 거품이 좀 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증시가 좀 조종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것은 별것도 아닌 뉴스에 과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꽤나 많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전에도 직접 관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상이 어제부터 조금씩 전조현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어제 뭐 별거 없었어요. 시장에 뭐 특별한 뉴스라든가 특별한 악재라든가 뭐는 없었습니다. 뭐 굳이 따져본다라고 하면 뭐 딥시크 논란 정도? 딥시크가 새로운 AI 훈련법을 다룬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추론 모델을 다음 달 공개한다고 합니다. 뭐 2월 달에 공개한다는 거겠죠. 뭐 그러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을 추격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작년 1월 달에 하락이 나왔던 때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과거의 딥시크 사건으로 엔비디아가 잠깐 흔들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도 하락세가 나오다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추가 하방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충격은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근데 딥시크 사건을 좀 따지기에는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얘기라서 사실 이거 옛날 같으면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이거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하면서 넘길 수 있는데, 지금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정확하게 11월 달에 딱 시장이 흔들렸던 명분 자체가 이제 이 유동성 부족 신호였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나오면 그대로 과거 딥시크 사건을 일으켰던 이 딥시크에 대한 발표가 시장에 꽤나 큰 충격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별것도 아닌 이슈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개념 자체를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유동성이 부족하다 무조건 급락한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급락한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신호는 정확히 어떤 신호냐면 면역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면역력이 약해지면 별것도 아닌 이제 바이러스에 괜히 이제 감기인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이제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들으실수록 폐렴으로 진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게 별것도 아닌 건데 원래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졌다. 그러면 별것도 아닌 이슈도 우리가 신경 써서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과거에도 한번 겪었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자꾸 비슷하다 하는데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데 뭔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것과 다른 점을 조금 비교해봤습니다. 일단 비슷한 점과 다른 점 해보면요. 일단 특히나 이제 다른 비슷한 점을 설명드렸으니까 다른 점을 설명드릴게요. 다른 점이 뭐냐? AI 거품론을 일부 시장에 이미 반영되면서 과하게 상승했던 몇몇 종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 뭐가 있죠? 오라클. 기억하시죠? 오라클 같은 경우가 많이 조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상승했다, 과도한 상승인데 라고 할 만한 기업들은 꽤나 많이 조정받았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으니까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워낙에 이미 꽤나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꽤나 많이 진정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자, 근데 부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12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 신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금리를 인하했으면 조금이라도 유동성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생각보다 유동성 부족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임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애매한 것도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걸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설명드릴게요. 미국 연준이 월 400억 달러의 단기 채권 매입을 해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레포 규제 완화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유동성 문제에 인식을 하고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일단 그럼 이건 두 가지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 보셨다시피 부정적인 요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뭐냐면 연방준비위원회가 400억 달러나 단기 채권을 매입을 해줬고 레포 규제도 완화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했다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긍정적으로 해석해 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진심으로 문제를 인식했고 빠르게 대응할 만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건 정확하게 언제 이게 호재나 악재나가 갈리냐면 연방준비위원회의 발표입니다. 발표에서 별거 없으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연방준비위원회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1월 27일 연방준비위원회 파월 의장이 대놓고 발언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 및 시장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진정될 거고요. 내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유동성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되고 안 좋아지면서 분위기를 타면서 조금 더 하락할 만한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 이외에도 변수를 줄 수 있을 만한 케이스가 하나 더 있죠. 바로 1월 초에 트럼프 정부에서 차기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을 공개할 예정인데 해당 의장 발표와 함께 해당 의장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금리를 내릴 것인지, 혹은 어떻게 하면 유동성을 조금 더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발표해 주면 시장은 유동성 공급 기대감에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다시 말하면 이런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오히려 지금 이제 악재로도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 부족 현상은 분명히 나오고 있고, 분명히 나오는 현상은 11월 달에 한번 겪어봤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대응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 앞서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딱 딥시크 논란이 딱 2월에 이제 공개한다고 이제 굳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월에 이제 딥시크가 새로운 제품들 공개하면서 다시 AI 거품론이라든가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그 유일하게 이거라서 이것만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일단 요렇게 좀 살펴보면, 있는 거 기준에서 살펴보면 1월 27일 날짜로 특별한 대응이 없는데 딥시크 사건까지 터져버리면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릴 만한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1월 달에 생각보다 뭐 되게 웃으면서 좋아하면서 증시의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들고 계시는 종목들, 증시가 미국 증시가 좀 상승하고 올라가면 비중 매도를 통해서 대응을 일부 해보시는 것이 매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이게 유동성이 이게 그죠? 저도 이제 유동성이 좀 안정화돼서 괜찮아졌네라고 말한지 이제 무색하게 바로 유동성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민망할 정도입니다. 민망할 정도. 그만큼 최근 증시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겠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매주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제를 주로 살펴봐야 되는지는 제가 싹 정리해서 항상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제 이야기를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다양한 이야기도 보시고요. 하지만 제 이야기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도움되는 내 이야기 많이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몇 가지 살펴볼 게 있겠죠. 1월 주요 지표인데요. 1월 주요 지표가 이제 곧 예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이번 주, 다음 주 금요일 날짜로 발표되는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있겠지만, 메인 실업률 지표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예상치보다 이제 지금 낮게 나온다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다시 실업률이 안정될 거라고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물가 지표를 중요하죠. 물가 지표가 충분히 낮아져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온지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결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지표 있겠지만 금리 결정일, 그리고 GDP 발표 일정이 이번 1월 달에 쭉쭉 나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저 두 개만 생각한다면, 세 개만 생각한다면 고용 지표 1월 9일,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1월 13일, 그리고 추가적으로 1월 27일 날짜로 금리 결정일 있다. 이때 특히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흔들림이 더해질 가능성도 꽤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레포 담보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함께 살펴보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주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가 이제 무료 텔레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텔레그램에 또 이게 더 이상 올라가거나 이 레포 잔고에, 그러니까 그 레포 사용 유동성 부족 신호가 또 나올 때마다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지금 이제 정보들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메인 페이지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텔레그램 접속하셔서 다양한 무료 소식들 빠르게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더 나은 내용을 또 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다음 영상 또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매번 영상 잘 시청해 주시고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레포 문제가 생겼으니까 뉴스를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부터 떨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니까, 상세하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뉴스들도 최대한 준비해서 잘 준비해 볼 테니까, 다음 영상, 다다음 영상도 계속해서 빠르게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